칠흑 같은 어둠 속,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간 거대한 개미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깊고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방패, 이란의 침장부에 건설된 지하 핵시설 이야기입니다. 깊이만 자그마치 100m. 당시 기술로는 어떤 폭탄으로도 뚫을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집념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하다던 믿음은 단 72시간 만에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30년의 공든 탑이 사흘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날 이란은 자신들이 가진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리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이 지나자 그 많던 미사일의 92%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울 의지가 꺾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지하 요새를 설계하고 건설한 핵심 기술의 출처입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땅굴 파는 기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라. 휴전선 아래로 서울을 향해 수십 킬로미터의 땅굴을 팠던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 고스란히 이란의 지하 요새에 이식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막대한 돈을 들인 방패는 이토록 허무하게 뚫려버린 걸까요? 그 해답은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과 은밀하게 거래된 기술의 장부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왜 지하 100m였을까요? 당시 미국의 주력 폭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는 20에서 30m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니 100m 깊이에 숨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10년, 20년 전의 기술 수준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은행 철제 금고가 가장 안전한 자산 보관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 금고를 열기 위해 더 강력한 절단기가 개발되는 것처럼 더 깊은 땅굴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는 단순한 태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 마치 벌집처럼 이스라엘을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지휘 통제실과 통신망을 갖추고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지하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란 전역에 약 30개, 그리고 이들을 잇는 거미줄 같은 터널 네트워크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조에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에서 3,500조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국방비 전체의 100배가 넘는 돈입니다. 한 나라의 100년치 국방비를 땅속에 파묻은 셈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비효율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피로 얼룩진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때는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으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란에게 가장 큰 공포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폭탄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아무런 제지 없이 수도 테헤란 상공까지 날아와 학교와 병원, 아파트 같은 민간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명이 길거리에서 혹은 자신의 집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국가적인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다시는 하늘 때문에 당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땅속으로 숨는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땅속에 쏟아붓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선택 이전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만든 지하 요새, 이란은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을 파는 모든 순간
미국의 정찰 위성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수조 달러짜리 방패를 만드는 동안 미국은 그 방패를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창을 조용히 갈고 있었던 겁니다. 운명의 72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영국 남부의 한 공군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H 폭격기들이 육중한 동차를 하늘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 폭격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폭탄의 양은 약 34톤.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한 층 전체를 부수고 그 무게만큼 폭탄을 채워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폭격기가 무려 15대나 편대를 이루어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출격 직전 이 폭격기들은 아주 특별한 궤조를 거쳤습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순항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밖 안전한 곳에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비싼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무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2,000파운드, 약 900kg짜리 GPS 유도 폭탄을 마치 계란판에 계란을 채우듯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산 중턱에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터널 입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폭격기 편대는 이란 산공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수백 발의 유도 폭탄을 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폭탄들은 정확히 산 중턱에 뚫려있던 터널의 출입구와 환기구, 그리고 통신선이 연결된 지상시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리꽂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견고했던 콘크리트 출입구는 거대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안에서 바깥을 보던 시야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이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벙커버스터, 즉 지하시설 파괴용 특수폭탄이 동원됐습니다. 이 폭탄들은 1차 폭발로 단단한 안반층을 깨부수고 수십 미터를 더 파고 들어간 뒤 2차 폭발을 일으켜 지하 깊숙한 곳의 내부 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100m 깊이면 안전할 거라던 이란의 계산은 바로 이 새로운 기술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기구, 장비를 돌리기 위한 전력 공급선,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통신망, 지상과 연결된 모든 생명줄이 남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이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들여 만든 절대 방패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가장 위험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이미 돌무더기에 막혀 나갈 수 없고, 밖에서는 구조하고 싶어도 어디부터 파야 할지 알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잡혀서 만든 것이 결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기술 발전 앞에 종이 호랑이처럼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전략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한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격의 충격파는 이란 국경을 훌쩍 넘어 주변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들은 하루아침에 지휘본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분을 보내주던 본사가 파산한 것과 같습니다. 무기와 자금을 보내주던 공급선이 끊기고 테헤란에서 현장 부대로 내려가던 통신망까지 두절되면서 이들은 완전히 각자 도생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질서를 흔들던 거대한 세력의 팔다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단 72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누구보다 숨죽여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에게 땅굴 기술을 팔았던 북한 지도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깊이 숨으면 안전하다는 전생의 공식이 단 사흘 만에 깨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기술을 전수해준 요새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치 내가 만든 자물쇠가 다른 사람이 만든 만능 열쇠에 힘없이 열리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땅굴 파기에 집착해온 나라입니다. 1978년에 발견된 제3 땅굴만 해도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지하 73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시간당 3만 명의 무장 병력을 서울 코앞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지하시설들을 한반도 전역에 구축해 놓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실패는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이자 동시에 새로운 위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패가 뚫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아마도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막대한 투자는 누구의 배를 불렸고 누구의 등을 꺾었을까요? 이란 국민들은 수십 년간 가난과 제재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지하 요새는 그러나 정작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북한과 같은 또 다른 고립 국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었고, 방위 산업체들은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가난해지고 그들의 희생은 무기상과 독재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군비 경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평화를 만드는 비용보다 갈등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돈이 흐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 붕괴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이 항상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패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 창을 만드는 기술은 그보다 더 빨리 발전합니다. 이 무한 경쟁의 끝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희생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시설의 취약점을 확인한 뒤 아마도 더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EMP탄, 혹은 국경 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창을 말입니다. 이제 위협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전력망, 금융 시스템 바로 옆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견고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의 경쟁. 이 오래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과연 이 경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비용은 무엇일까요? 그 비용은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